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 송탄보건소, 송탄 안중출장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함께 심사 토론 후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81억 2,118만원이로 이 중 2,172억 5,838만원을 집행하였고 236억 7,98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1억 8,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1,337억 4,785만원 중 지출액은 1,279만 8,15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7억 6,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 사유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 1,108만원은 그 민간 위탁 단체 선정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29쪽 대체인력 지원 사업 1억 2,657만원은 출산휴가 대체 인부이므로 해당 부서의 미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4쪽 노동조합 단체 교섭 지원 사업 387만원은 평택시 고문 노무사 활용 및 노무사 채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36조 우호 도시교류 외빈 초청료비 1064만원은 교류도시 우호교류 대표단 및 방문객 수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조 자치기업과 세출 예산 총액은 425억 2,386만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8,521만원이며 명시 2월은 29억 7,458만원 사고 2월은 5억 9,746만원 집행 잔액은 3억 6,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 2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조 평택시 학사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9,636만원 평택시 학사 건립사업 자산취득비 4억 7,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2월 내역입니다. 260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5억 9,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2억 6,561만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지역 교육 현안사업 지원사업 교부 후 집행 잔액이며 자체 교육지원사업 2,307만원은 대학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조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은 375억 863만원으로 지출액은 319억 9,635만원이며 명시 2월은 40억 1,792만원 사고 2월은 12억 7,407만원 집행 잔액은 2억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 내역은
비전일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38억 179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내진보강 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사고 2열 내역입니다.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1993만원, 집행잔액 불용 사유는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 국내협의 2106만원은 시 전체 풀여비 예산으로 부서별 부족한 여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공통 여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조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 총액은 293억 9,945만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9,475만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73억 1,195만원, 사고 이월은 1,811만원, 계속비는 66억 8,5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 내역은 지인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22억 4,859만원, 도곡 게이트볼장 돔 설치공사 1억 5,275만원,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4억 6,060만원, 청부급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공사에 9억 8천만원, 이충 소프트볼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4억 5천만원, 신대 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공사에 4억원, 신대 테니스장 편의동 신축공사에 4억 2천만원, 신장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에 1억원, 중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000만원, 현덕면 배드민턴장 도움 설치 공사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내역은 안중 레포츠 공원 조성비 66억 8,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 사유는 284조 경기도 체육대 출전 지원 1,481만원을 일부 출전 종목 예선 탈락 및 결선 진출 실패로 숙박비, 식비 등이 미지출로 인한 불용액이며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민간 행사 사업보도 2,030만원은 외류 겨루단 자원봉사자 규모 변경에 따른 식비, 특산품 구입비 등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조 민원토지가 세출 예산 총액은 18억 246만원이로 지출액은 14억 330만원이고 명시 2월은 3억 477만원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지적 제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6,477만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자의 불용 사유는 공인 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신고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업무 추진협의 2,559만원은 민원실 내 업무 수행에 따라 출장 횟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조 상생협력과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3,891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725만원, 명시 2월은 4억 9,500만원, 집행 잔액은 1억 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 내역은 평택항 매립지 소송 미 종결에 따른 소송 비용 2월액 4억 9,5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 불용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63만 4천원은 전국 주민자치 행사 및 문화경연대회 참여 후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327조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601만원은 일부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 미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평생학센터 운영예비 81만 1천원은 예산 절감 유보액과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미 개최로 인한 출장 사유 감소로 인한 발생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2조 통합 방해 지원 체제 관리 사무관리비 184만원은 민간군 합동 훈련 시 최소 인원 참여 및 1시간 내에 짧은 훈련 시간으로 급식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부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마치고
본청 관할 7개 업종에 대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711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991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866만 원, 집행 잔액은 9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입니다. 신평동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8945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7569만 원, 집행 잔액은 1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59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2521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59만 원, 집행 잔액은 2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867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77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260만 원, 집행 잔액은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 1동이 되겠습니다. 비전 1동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966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7946만 원, 집행 잔액은 1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 비전 2동이 되겠습니다. 비전 2동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1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207만 원, 집행 잔액은 3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891쪽 세계동입니다. 세계동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681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509만 원, 집행 잔액은 2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읍면동 소관 결산은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여비 성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223쪽부터 89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선희 의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보면은 이게 공공구조 이제 연금 지급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급 대상이요. 네, 요거는 그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 직계 존속 상당했을 때 부조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서 집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간제가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나요? 기간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해서 그 항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 포인트 그거 우리는 얼마씩 지급되나요? 지금 복지 포인트는 저희가 총 2,43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통상 한 125만 원 정도 됩니다. 2,400. 우리가 2,437명이나 돼요. 기간제까지 전부 합해서? 기간제는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공무직하고 정규직 직원 플러스 무기계약직까지요? 네네. 힘드네. 그리고 그 230쪽에 보면은 그 체육 행사 하는 게 있죠? 이쪽에. 네, 있습니다. 체육 행사 지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체육 행사는? 요거는 그
상반기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1인당 각 2만 원씩 해서 연 4만 원을 그 각과 체육행사비로 지원. 부서별로? 네, 부서별로 지원해 부서별로 주겠습니다. 하는군요. 해외 시찰 경비는 이거 몇 명이나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직원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나요? 요거는 장기 각 과에서 해외 시찰할 때 업무 추진 성격상 꼭 가야 될 부분, 신청 들어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해당 업무별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교육 성격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 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전 직원 상대로 하는 거죠? 네, 장기 그렇습니다. 근속 공무원 해외 시찰이니까 장기 근속이 몇 년 정도 근속해야 이거 해당이 되나요? 장기 근속은 30년 이상 30년 네, 이상. 근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모범 공무원 또 선지직 연합이 있는데 모범 공무원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각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몇 명씩이나 해당이 돼요? 요거는 뭐 1회에 한 50여 명 정도 갑니다. 1년에 50명? 네. 거기 똑같은 내용인데 무기계획직 이제 그 퇴직 예정자 해외 시찰 해놨는데 네. 이거는 뭐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게 돼 있질 않네. 요거는 그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저희 예정 퇴직자는 그러면 전부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이제 되시는 분들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선지직 연합이 이게 꽤가 안 오네. 그 밑에도 무기계약직 선지직 연합 이것도 같은 건가요? 네, 무기계약직 그 전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이 이 되겠습니다. 장기 근속하고 관계없이 아니, 상관없이 그냥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 이거는 뭐 공무원 자녀들이 가는 거죠 이것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232쪽. 232쪽 요거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말씀하시는 직장 어린이집이라 예, 어린이집 이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그럼 시민인가요? 아니 저희 공무원 공무원들이죠? 자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이게 2,000명이 넘으면 한 2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겠네. 이것도 뭐 그럼 이건 현금으로 받나?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 교육자 연수비라고 해서요. 1년에 1년 이상 10개월 이상 장기 교육 들어가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많지가 않고 통상 3명에서 4명 정도가 1년에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거 각각 논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이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교육비 내에는 교육 과정 중에 해외 그 시찰 나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4억 5,700인데 그거는 전체지. 그건 전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교육비하고 포함해서 일반 교육하고 포함해서 그 예산이고 해외 장기 교육자는 별도로 이렇게 세부 항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2,500만 원. 2,500명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2,500만 원. 예. 교육비 전체는 이제 5억 예산이 쓴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한 게 4억 5,700 집행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그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시키는 1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몇 명 정도나 그런 교육을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1년에 저희들이 뭐 온라인 교육까지 포함해서 한 2,500명 정도 교육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 교육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온라인인데 그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실제 돈 많이 나가는 부분은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 가는 게 경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온라인 교육은 그거에 비해서는 비용은 적게 들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비 성격이 꽤 많으네요. 전부 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전문 의탁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집행된 게 있는데, 아, 예, 네. 근데 이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예산 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 중에서 2,500 중에서 2,100만 원을 지출했고, 네,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2억 8,300에서 아, 저 전문 위탁. 네, 전문 의탁 교육 이거는 6,500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전문 의탁 교육은 그러면 누가 가는 거죠, 이거?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아니 직원들이 가는데 네. 보통 뭐 이거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전 직원이? 전 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천 직원이 해당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위탁 교육 같은 거는 일반 직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돈을 남겨요? 요거는 저희들이 총 교육 인원은 950명이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직원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거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시청자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해외 직무 연수는 이거는 지원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죠? 네, 이걸 뭐 정책 연수하고 뭐 현안 출장, 그다음에 포상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딴 의원도 해야 되니까 예, 이거 그냥 예, 홍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아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을 보시면 특정 업무 수행활동 지원이라는 네,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이 8억 4,600, 네. 지출이 8억 200 네. 지출이 됐는데요.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의 그 총 수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00명 중에서. 뭐 요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 세무, 예산, 그 다음에 대면 활동비 하는데 특정 감사나 세무 분야는 뭐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대면 활동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면 활동비는 다른 대민 업무- 활동비면 대외 활동비 말씀하시는 대민. 네. 그냥 대면 네. 활동비라고 해서 다른 감사나 세무 부분에서 제외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대면 활동비 성격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수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과목 자체가 이제 특정 업무 수행비에 네네.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면 활동비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민 특정 활동비하고 업무, 특정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특정 업무 같습니까? 경비 내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 예, 있으니까. 대상으로 치면 거의 뭐 전 직원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수령받지 못하는 부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죠. 전혀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극히 비정규직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빼고, 분들은 이제 빼고. 대상이 안 되고요. 일반 예. 정규직 정규직에 한해서만. 분들은 100%다 수령을 하신다고 보면 네, 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왜 이런 과목을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네. 지침이 그러니까 지급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요즘에 뭐 국회에서 특활비 뭐 이런 네, 네. 쪽에서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특정 업무 활동비 하면 굉장히 무슨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인 것처럼 네.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령하시는 금액도 네. 각 직급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급여와 상관이 있습니까? 뭐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수당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그 업무를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을 보시면 통합 방위 지원 체제 관리해서 뭐 예산은 뭐 많지 않습니다. 300에서 이제 115만 원을 이제 지출을 해서 180만 원이 잔액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 그 다른 이 불용액 발생 내역이 50% 이상은 어느 분이 이제 만드신 거죠? 아, 전문위원님이 만드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역 그 설명에 보면 집행 잔액도 있고 이제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 절감 사유가 민관군 합동 훈련 시 최소 인원 참여 및 1시간 내외의 짧은 훈련 시간으로 급식비 지원 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 이거는 예산 절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위 자체가 이제 짧아져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감소가 된 건데 이거를 굳이 뭐 물론 뭐 유보액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이요. 대개 이제 그 통합방위 지원부의 사업으로 나가는 게 이제 대대 통합작전 훈련이라든가 또 이제 CPX 국지도발 훈련 또 군 전투 지휘검열 뭐 이런 훈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기에 따른 동원된 이제 예비군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 훈련이 이제 그 저기와 맞물려서 좀 축소가 되고 동원 인원도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절감액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네. 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예, 예. 표현하시니 맞습니다. 예, 맞고 맞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이런 그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네네. 예산 절감은 정확하게 예산 절감 사유에 대해서 표현을 하셔서 절감이라고 쓰셔야지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예. 이 그 주요 집행 현황 69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안중 출장소 건설 도시과의 가로등 유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도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예상 집행 잔액에 도로 전기 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토론회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토론회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직 뭐 여쭤보지를 못해서 이러한 거는 정확하게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 어떠한 그 시간 감축이라든지 뭐 식사를 뭐 제공을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냥 예산 잔액으로 남겨놓으셔야지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부서에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데 지금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그 이 서류에 보니까 지금 그 상생협력과의 통합 방위 지원 체제 잠깐만요. 상생협력과 기본 경비해서 350만 원 예산에 집행에 166만 5,140원 지출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예, 예.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 그 부분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기본 경비에서 공통 운영 경비 350만 예. 원에서 아,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워드를 치면서
좀 빠뜨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 그걸 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 예. 그건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은 그걸 알고 계셨으면 여기에다 의원님 이 책자에 수정 작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늦게 발견해 갖고요. 어쩌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지금 일이 그 제가 어제부터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5차 탈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무슨 과였죠? 4,500만 원. 어디 그 단체 특정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게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 시간에 답변 돌아오기를 이거 오타 났습니다. 4,50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입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45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제가 그런 지적을이나 의구심을 갖지를 않았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굳이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데 이야기거리가 이제 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그 오탈자라든지 어떤 완전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빠졌더라도 이걸 이제 지적을 한다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차량 연료 그러니까 183만 4,800원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이제 관용 차량 연료비 및 수선 유지비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 수선 비용 미발생으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려면 자동차를 직접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차가 고장이 안 나게끔 어떠한 노력, 행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미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인데 그게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표현 자체가 잘못됐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제가 제대로 이렇게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고 뭐, 세심하게 이렇게 주의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뭐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건 좀 세심하게 네.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신중하게 어휘 선택을 하셔서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총무국 그 세출 결산 총발표를 보니까 219쪽에 보시면 명시 2월 금액이 한 6%대 약 6%대 사고 2월 금액이 한 0.76% 정도 그럼 불용액이 한 2.8% 정도가 나와요. 근데 사실 다른 국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예요. 낮은 수치니까 좀 바람직하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제 명시 2월 금액이 6%대가 나왔다는 것은 사업의 어떤 적정성 예측이 좀 맞지 않았다든가 또는 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자치교육과가 한 명시 2월 금액이 한 7%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과가 약 한 10%, 이제 체육진흥과가 한 24%가 나오는데 이제 아마 이 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민원토지과는 한 명시 2월 금액이 17%예요.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이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좀 질문을 좀 할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먼저 보여져서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는 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나 이런 쪽에 봐서는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문이 나는 부분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60쪽 자치교육과죠. 거기를 보면
지금 사고 이월 금액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그 사고 이월 금액 중에서 뭐 교육 경비 보조 지원금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그다음에 지역교육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고 이월 금액은 어떤 그래도 그 어떤 그 확실성이 있는 사업들을 이제 뒤로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목적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뒤로 남겨줘서 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경비 그 사고 이월 부분은 저희가 그 교육경비 중에는 그 학교에다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 게 있고 학교 급식 무상급식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게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그 월별로 좀 집행하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의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예측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마다 해오는 건데, 이게 뭐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2017년도도 했고 16년도도 했고 2015년도도 계속 해왔는데, 특히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같은 경우 뭐 교육경비 보조금이야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납득이 가지만, 지금 지역교육 현안 산업도 그렇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사고 이월 금액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금 해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고 이월 금액으로 나왔다?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그 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비가 사고 이월된 게 아니고요. 예, 그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그 5억 9,700이 사고 이월됐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 내역을 제가 확실히 제가 그 숙지가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좀 지금 어렵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사고 이월금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결국은 지급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주요 집행 내용 그 어디냐면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비 교육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자치행정과 쪽 말고 국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예. 지금 저 국의 여러 그 과들의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예, 예. 저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명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정확히 죄송한데요. 정확한 인원은 예, 모르죠. 예, 예. 이 경비 자체가 몇 억이에요. 사실 나가는 이 그 수당이. 근데 그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인원들이 또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예. 자치교육과에서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도 또 뭐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런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혹시 알고 계신지 좀. 있을 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그 데이터는 그거 한번 예, 좀 저한테 파악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지금 현황은 이제 2018년도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이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중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원회의 성격에 좀 맞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적합한 과에 적합한 의원님들이 좀 들어오셔서 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거치다 보면 좀 그 성격, 위원회 성격도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몇 페이지냐면 262쪽을 보면 그 명시이월 금액이 이제 시설비 부분에서 이제 명시이월금이 나왔어요. 이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명시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미뤄져서 그런 건지. 근데 이게 시설비하고 이제 부대금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좀 해주시죠. 그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다가 장학관을 이제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그 장학관 매입비하고 그 장학관을 그 호텔을 매입을 해서 장학관으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요 4억 명시이월비는 그 장학관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그 초에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이 좀 늦춰져서 그런 건가요? 네,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 이제 그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늦어진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건물 취득비 부분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또 많이 파생이 됐어요. 이게 건물 취득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이 그때그때 진행돼 버리면 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장학관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장학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그 장학관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뭐 장학관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 장학관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네, 그런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건물에 대한 취득이 아니고 네, 장학관에 다 투입이 그러면 좀 그거를 좀 요거 작성하실 때 네. 좀 장학관이라는 걸 넣어줬으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건물 취득비라고 하니까 네. 이 건물 취득비라는 건 뭐 다른 걸 또 건물을 또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아, 네.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금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273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지산중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하고 이제 세계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이 부분에서 좀 명시이월 금액이 사구이월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신축공사들이 지금 예상에 이제 어긋나게 사업 어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부분하고 좀 사업 진행 과정이 잘못돼서 지금 뒤로 넘어가서 좀 이런 현상이 나온 건가요? 지산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고 이월비 1,990만 원은요. 지산동 청사 부지 내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황도로를 실제 도로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월시킨 겁니다. 신고하고 용역비 나서. 이월 시킨 거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실시하고 있고요. 신축공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이런 거 쓸 때 좀 작성을 하실 때 좀 네.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신축 주민센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마냥 지금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세계동 문화복지센터도 또 어느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가 완료했는데 지금 사고 이월 부분은 공사가 완료하고 잔액이 지금 현재 1,580만 원 정도 이제 남기게 되겠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 그 사고 이월 금액이 뭐냐고요?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고막한 공사 끝나셨다며 또 아니 왜? 이제 현재는 끝났지만 예. 끝났지만 17년도 사고 이월 당시. 시점에 네. 그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언령해서 사고 이월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이 있어요. 네, 그거로 좀 한 2억인가요? 네네. 이게 잡혀 있는데 혹시 비전 1동 구청사 자리도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요거는 성북동하고 비전 1동 사무소 내진 보강비인데요. 이게 이제 17년 10월에 특별 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교부 네.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요 2017년도하고는 벗어난 건데 2018년도 건데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네. 별개 문제인데 비전 1동
구 비전 1등이죠. 네. 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이제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혹시 자원봉사센터가 그 온다는 그쪽으로 저기 시장님이 결제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결제에 내가 서류를 봤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지금 등록된 단체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네, 862개. 예,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 명수가 자원봉사 등록된 명수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이 좀 아, 넘습니다. 거의 13명, 네. 13만 명 네. 약간 안 되죠. 12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참 이분들이 사실 2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267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한다고 쳤을 때 거의 6, 7년 정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시를 위해서 이 봉사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거를 비용으로 만약에 추계한다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많은 그 비용이 될 텐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 그 교통편도 불편하고 거기 차도 사실 주차도 될 데가 없어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확실히 안 가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확실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왜 그쪽으로 갈 생각을 좀 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의 그 지하에 사무실들이 한 3개과가 있는데 그 호소들을 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위로 올려달라고 지하층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본 게 그럼 그쪽에 사무실을 비전일동으로 한번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자원봉사 그 사람들이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들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비전일동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주차 문제가 가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그 민원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차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안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결정 확실히 나신 거죠? 결정 났습니다. 예,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게 좀 지켜지기를 좀 바라고요. 예, 예. 사실 저도 뭐 한 400시간 정도 있는데 이게 봉사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민원토지과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317쪽에 보면 거기도 명시 2월 금액이 지금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 2월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가에서 이제 그 지적이 지금 이제 종이로 된 거는 1910년도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전산화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전산화 안 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을 같은 데 가면 도로도 개인 소유로 돼 있고 뭐 그 이웃집 간에 서로 남의 땅을 차지하고 저기 깔고 앉아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2030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 수수료는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주민들 동의를 받고 각종 절차를 거치면 1년에서 2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거를 그 해에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 이어지는 겁니다. 예, 이어지는 건데 그거랑 같은 의미에서 대답해 주신 거죠? 네네. 그다음에 상생협력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325쪽인데 역시 아까 내가 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마냥 거기 보면 그 일반 수용비 및 회의수당이
지금 2억 5천이네요. 그렇죠? 2억 5천 800 정도 이게 지금 잡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해외 수당이 이게 지금 그 몇 객과를 지금 수당을 잡아서 지금 이게 계산한 거예요? 의원님 죄송한데 몇 콘텐츠 페이지 전체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 예. 326 326쪽 네네. 거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네네네. 맨 오른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 및 회의 참석 수당 네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금액이 이게 이제 잡혔는데 22개 이게 콘텐츠 읍면동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22개 읍면동의 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제 회의 수당입니다. 이게 이제 매월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이제 그 4만 원씩 돼 이게 있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위원이들 뭐 참석 수당인지 네. 뭐 진짜 참석 수당인지 이거 참 네. 주민자치위원님 참석.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써야 이렇게 되는 딱 게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용어 선택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하도 많아서 네. 네. 또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혹시 많으시나요? 많으시면 정해했다 하고요.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질의 있으시죠? 김영주 의원님 질의 또 있어요? 없어요? 하실 거예요, 질의? 질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정의한 이후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